휘날리는 바람에 제일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조용히. 안녕하세요, 단이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융자 심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구매할 때 그 융자 업체에게 융자를 얻기 위해서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융자 신청서에는 그 구입하려고 하는 주택의 정보, 그리고 이 차입자의 정보 및 현재 그 직업과 관련된 사항이요. 다음에 수입, 인컴, 그리고 현재 주택 관련 비용, assets, 자산이 얼마 되는지, liabilities, 그리고 채무가 얼마 되는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그러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혹시 이런 신청서에 인종이라든지 어떤 결혼 관련 사항에 대한 그러한 기입란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기입을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신청서가 접수되면 렌더 측에서는 이 신청서를 스크린을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차입자, 그러니까 신청자뿐만 아니라 이 주택 자체에 대해서도 어떤 심사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택의 감정가가 얼마 되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 융자 금액을 감정가에 일반적으로는 80%를 그 융자 금액의 최대 융자금으로 그렇게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가에 대한 그 융자금을 우리가 loan to value, 줄여서 LTV라고 그렇게 줄여서 말을 합니다. 담보 인정 비율,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고요. 때에 따라서는 80%보다 더 낮은 70% 정도만 인정되고, 또 다른 어떤 경우에는 90%까지도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청서를 받았을 때 이 렌더 측에서는 이 신청서를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신청자의 크레딧, 신용, 다음에 수입, 다음에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컴은 그 융자를 했을 때 매월 납부가 가능한 어떤 그러한 능력이 되는지를 심사하는 것이고요. 이 에셋은 그 처음 구입비, 그러니까 다운 페이먼트라든지 아니면 그 구입할 때 발생하는 클로징 코스트, 다음에 또 그 3개월 정도의 그 주택과 관련한 그런 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지, 그러한 능력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T라고 하는 것은 Principal, 다음에 Interest, 다음에 Tax, Insurance. 그래서 원금과 이자와 관련 세금과 다음에 보험료,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이렇게 PITI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크레딧 관련 사항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신청자의 그 신용 점수는 이러한 세 가지 회사에 조회를 해서 알게 됩니다. 이 신용 그 크레딧 점수는 다른 말로 파이코 스코어라고도 합니다. 이 파이코라는 것은 이 신용 조회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수학적인 모델을 그러한 기법을 제일 처음 그렇게 제시한 Fair Isaac Company에서 연유한 그러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용 조회를 해주는 회사는 세 군데가 있는데요. 각각마다 독자적인 어떤 그 신용 조회를 위한 수학적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도 약간의 그 점수의 스코어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xperian, TransUnion, Equifax 이렇게 세 회사가 있는데요. Experian은 Fair Isaac 그 기법을 모델을 사용하고요. TransUnion은 Empirica, Equifax는 Beacon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이 신용 점수를 산출해냅니다. 이 파이코 스코어는 300점에서 500, 850점 사이가 될 수 있는데요. 주로 720점 이상이 되면 아주 우량한 좋은 그러한 점수로 간주가 되고 620점 이하가 되면 신용 불량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신용 점수가 나올 때는 그 신용 점수에 대한 reason code라는 것이 같이 첨부돼서 나오는데요. 그 사유를 적은 그러한 그 코드가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too high debt credit, 네. 너무 많은 빚이 있거나 late payment, 연체한 경우가 있거나 too short credit history, 이 신용 조회를 하기 위한 충분한 어떤 기간이 그 크레딧을 쌓은 충분한 기간이 없거나 어떤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그 신용 조회를 무료로 1년에 한 번에 한해서 그것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신용도가 좋지 않은 그 비우량 그 차입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을 서브프라임 론이라고 합니다. 비우량 대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크레딧을 이렇게 조사를 하고요. 신용도를 조사를 하고요. 다음에 그 인컴, 이 애플리케이션에 그 기입된 그런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인컴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debt to income, 그 수입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현재 이 빚이 있는지 그 비율이 DT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빚은 즉
주택 관련 주택 유지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principal, interest, tax, insurance, 그러니까 그 원금과 이자와 어떤 여러 가지 그 재산세 혹은 재산세, 또 기타 여러 가지 세금, 다음에 insurance, 화재보험 등등이 됩니다.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이러한 그 부채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그 페이먼트라든지 신용카드 페이먼트라든지, 그래서 이 매달 발생하는 이러한 그 비용이죠. 그것을 그 수입에 대비한 비율로 계산을 해서 최대 35%에서 4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수입에 비해서 지출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너무 많으면 또다시 그 융자를 받았을 때 이 상환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는 에셋이 있는데요. 이 에셋은 다운 페이먼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주택 그 매입 가격의 20%든지 10%든지 이렇게 큰 금액의 다운 페이먼트를 할 능력이 있는지, 다음에 이 주택 구입하기 위해서는 다운 페이먼트 외에도 클로징 코스트가 약 5%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그리고 3개월치의 어떤 그 PT, PITI에 대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규모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컴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서는요, 지난 2년간의 세금 보고서라든지 혹은 지난 2개월간의 그 급여 명세서, 페이스터 등을 제출을 요구하고요. 다음에 이 자산 증빙 서류로는 은행 그 명세서, 뱅크 스테이트먼트, 다음에 그 IRA, 개인 은퇴구자죠. Individual Retire Account. 다음에 CD, Certificate of Deposit. 그 CD라고 하는 그 예금 증서. 다음에 주식, 여러 가지 채권, 이러한 것들로 자신이 지금 현재 보유한 자산을 증빙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equity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는데요. equity는 지금 현재 보유한 주택의 순자산 가치를 말합니다. 즉 현재 본인이 어떤 주택의 오너십, 소유주라 하더라도 이 융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주택 가격의 전부가 자신의 어떤 자산이 되지는 못하죠. 따라서 이 equity는 본인의 순자산 가치인데요. 이 market value, 즉 그 주택의 시장가에서 loan balance, 현재 융자금 잔액, 그러니까 갚아야 될 그 잔액을 제하고 나면 순수한 소유주의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quity라는 말은 마켓 밸류에서 론 밸런스를 차감한 그러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랜더는 여러 가지를 심사를 한 후에 이 신청서를 받은 3일 내로 그 응답을 답변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융자를 deny
거절하든지 아니면 그 estimate, 그 융자 비용을 상세하게 적은 그러한 성실한 그 견적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견적서 Good Faith Estimate 견적서를 제출할 때 이 RESPA라고 하는 법안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요. 이 RESPA는 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s Act입니다. 그 부동산 관련 그 정산 절차법이죠. 예, 거기에 따라서 Settlement Costs and New라고 하는 이런 안내 책자를 같이 첨부해서 제공을 해 주어야 되고요. 또 그 Good Faith Estimate 그 견적서에는 그 이자율이라든지 포인트, 그 이자를 낮추기 위한 어떤 선 지급 이자의 개념이 되는 포인트, 그다음에 융자 비용, 기타 비용 등등에 대한 명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레스파는 이 주택 4유닛까지의 주택 구매에 적용되는 그러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liquidity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liquidity는 현금 유동성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어떤 자산이 얼만큼 용이하게 얼만큼 빨리 어떤 현금으로 변환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을 말할 때 이러한 liquidity, 유동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liquidity, 현금 이 전환성, 유동성은 높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opportunity cost, 기회 비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가 있는데요. 이 기회 비용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A 혹은 B 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A라고 하는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B라고 하는 선택을 했을 때의 혜택을 포기한 것이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B를 선택했을 때 누릴 수 있었던 어떤 이익이나 혜택을 희생하고 즉 그 비용을 사용함으로써 A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어떤 10만 불의 자금이 있을 때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식에 투자를 해서 2%의 어떤 수익률을 얻었다고 한다면 가정하기로 부동산에 투자했으면 6%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이 사람의 주식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한 기회 비용은 6% 마이너스 2%에서 4%의 이 자금에 대한 4%의 기회 비용을 희생하고 이 주식을 선택한 그러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써 융자 심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